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 와중에 시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얼마 전 우유 포럼에서 인상 깊고 유쾌한 강의가 정말 인상 깊었는데요. 이렇게 직접 뵙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교수님 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 좀 드릴게요. 네, 저는 경희대학교 치의학전문대학원 예방사회치과학을 전공한 박용덕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방사회치과학교실이라는 곳이 낯선데 어떤 곳이죠? 그렇죠. 예방사회치과학이라는 것은 두 단어의 합성어예요. 먼저 예방치과학이라는 단어는 개인의 구강병을 예방하고 규명하는 그런 학문이고요. 그다음에 사회치과학이라는 것은 개인들이 모여있는 그 집단의 구강병을 규명하고 예방하는 학문입니다. 따라서 예방사회치과학 교실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의 질병까지, 구강병까지 규명하고 예방하는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얼마 전 발표하신 우유 섭취와 충치 예방과의 상관관계 분석 연구라는 것도 이러한 구강 보건 관리를 위해서 하신 건가요? 예, 바로 그렇습니다. 교수님의 최근 연구 결과인 우유가 충치 예방에 효과적이다라는 발표 이후 많은 언론에서 소개가 되었는데요. 어떤 연구였는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우리가 우유하고 충치 질환하고 어떤 연관성을 쉽게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지 않기 때문에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충치는 다시 말해서 치주병 가운데서요. 충치하고 이제 양대 구강병이 있는데 특히 충치는 어떤 우리가 당 성분이 많은 음식을 먹었을 경우에요. 직접 치아 충치를 갖다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이 당 성분이 많은 음식을 우리가 먹었을 때 충치를 일으키는 균이 있어요. S뮤탄스라는 균이 있는데 이 균이 당 성분을 먹게 되면 그거를 소화하는 과정에서 엑시드, 즉 산성 성분을 배출합니다. 이 배출되는 그 산성 성분이 그 치아의 표면에 붙게 되면 이게 부식이 생겨요. 근데 이 부식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반복적으로 생기기 시작하게 되면 드디어 치아가 충치가 생기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일반적으로 충치가 발생되는 과정은 이렇게 충치균이 개입이 돼서 그 pH가 떨어지는 어떤 단계에서 우리가 충치가 생기는데 마침 제가 어떤 우유를 이제 매개체로 해서요. 그 충치균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충치균에 의해서 떨어져 있는 pH라는 그 환경 있죠. 네. 그 환경을 빠른 시간 내에 중성화시키는 그런 식품을 찾게 된 겁니다. 따라서 우유의 역할은 이렇게 pH가 떨어져 있는 상태를 가급적 치아 부식이 생기지 않도록 중성화시키는 단계를 가장 빨리 일으키는 그런 음식이다. 그래서 따라서 어떤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우유를 먹게 되면 충치를 억제하는 효과가 굉장히 높은 그런 연구를 제가 하게 된 것이죠. 네. 최근에는 흰 우유보다는 초콜릿, 딸기, 커피 등에 추가된 우유가 선호되고 있는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이런 가공 우유도 충치에 효과적이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우유 하게 되면 이제 밋밋하고 이제 담백한 맛 외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개인 소비자에 따라서는 뭐 다양한 음식 어떤 입맛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뭐 좀 단 거 아니면 뭐 어떤 좀 이렇게 단 거 외에 조금 신 거 이런 어떤 다양한 어떤 입맛을 요구하는데 그런 것에 의해서 보시게 되면 뭐 과일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바나나나 딸기 같은 어떤 그런 과일을 넣고 가공 우유를 만드는데 심지어는 초콜릿도 넣지 않습니까? 네. 어떤 그런 가공된 어떤 식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요. 우유는 본질적인 특징이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pH를 떨어진 pH들을 금방 회복시켜주는 다시 말해서 중성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본질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에 가공된 우유라 할지라도요. 치아 우식을 예방하는 아주 효과적인 식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효과적인 식품인데요. 우유가 뼈 건강, 피부 미용, 스트레스 감소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치아 건강에 좋다는 것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잖아요. 해외에서는 이런 연구 결과가 많이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양대 구강병 하게 되면 치주질환, 그 다음에 충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유하고 치주질환 관계에는 상당히 많은 연구가 있어요. 그런데 충치하고 연구 관계는 이제 시작이 됐죠. 저와 같이요. 그래서 최근에 뭐 국제 논문들이 충치하고 우유와 관계가 이제 규명되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제가 연구했던 그 결과도
아시아 예방치과학회라는 그 올해 5월달에 동경의과치과대학에서 발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는 세계적인 석학들이 모이거든요. 거기에 제가 지난해 연구했던 그런 우유하고 충치와의 관계도 거기에서 논의하고 발표하면서 서로 어떤 의견도 주고받을 생각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연구 결과가 해외에도 소개된다니까 정말 뿌듯하고요. 앞으로 우유와 치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네, 제가 지난해 그 충치하고 우유하고 연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구치 부분을 좀 놓쳤어요. 그래서 규명이 아직 덜 되어 있는데 그 연장선 상에서요. 올해는 그 구치하고 우유하고 관계, 즉 구치를 또 억제시켜주는 물질로서 식품으로서 우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싶습니다. 네,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교수님은 채식주의자이시면서 우유 예찰론자이시라고 하시던데 네네.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그 우유에 대한 어떤 그 깨끗하고 신선한 어떤 그 이미지죠. 즉 우리가 채소하게 되면 우리가 가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깨끗하고 신선하고 담백하다는 어떤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 우유도 저는 동물성이라는 생각을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채소와 같이 그런 깨끗하고 담백한 이미지, 신선한 이미지 그것 때문에 저한테 거부 반응이 전혀 없이 이렇게 우유를 채식주의자이면서 우유를 먹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치아 건강 예방을 위해 꼭 알리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면 좀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 또 치과계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그 333 캠페인이라는 게 있어요. 이솔루트 캠페인. 들어보셨죠? 네. 네. 그거 좀 잘못된, 다시 말해서 그 과학적으로 규명이 덜 된 어떤 그런 캠페인이에요. 네. 즉, 뭐 음식 먹고 난 다음에 3분 이내에 닦아야 된다. 3분 동안 닦아야 된다. 뭐 하루 3번 닦아야 된다. 이거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었는데 제가 지난해 논문을 쓰면서 또 세계적인 어떤 그 각국의 그 교과서라든가 연구한 그 자료를 다 분석을 해봤습니다. 거기서 나온 어떤 결과 333보다는 123이라는 어떤 캠페인을 앞으로 벌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즉, 그 3분 이내에 이솔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먹었으면 즉시 닦아야 되죠. 그래서 1분 이내에 닦았으면 좋겠다. 또 3분 이상 닦을 게 아니라 2분 이상만 닦아도 치아를 다 닦을 수가 있습니다. 실천의 문제죠. 그 다음에 하루에 3번 닦는 것은 동일하고요. 그래서 333 캠페인이 아닌 123 캠페인을 벌려서 국민들이 123 123 캠페인에 대해서 습관화가 된다면 국민의 어떤 구강병 예방하는데 충분히 그리고 효과적으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유익한 대화 정말 감사드리고요. 국민 구강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많은 연구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